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윤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사 예비 경선에는 현재 2명의 예비후보가 도전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지금부터 60분 동안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TV와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민심의 척도로 불리는 충남의 민심을 잡고 민선 8기 충남 도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후보의 소개와 더불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리와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내가 왜 충남지사가 되어야 하는가? 각 후보의 출마의 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1분 30초 동안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제한되고요.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한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양승조 후보부터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 양승조 지사입니다. 쉼 없이 달려온 4년이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하여 2,785개의 기업, 15조 2천억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만 해도 21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수출 전국 2위, 무역 흑자액 전국 압도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또 IQ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또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해왔습니다. 행복 좋은 수당 도입 문제,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 교육, 18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버스비 무료, 더 행복한 주택 건설, 농어민수당 지급, 7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무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현시켰습니다. 여기에 충남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220만 도민과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22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 여기에 서산공항 건설, KBS 방송국 설립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 측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 8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R&D 집적센터 완성, 서산공항 완성, 서해선 직결 문제, 장선, 복선 전철 완성 등 여러 가지 소원을 통해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겠습니다. 네, 황명선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명선입니다. 우리 충남은 대한민국 중심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답게 이제 당당한 충남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은 젊고 유능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세일즈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50대 청년 도지사 황명선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228개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대표회장이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의 또 회장으로서 그리고 논산의 삼선시장으로서 그동안 많은 실력과 실천을 해왔고 그리고 실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시장군수 회장으로서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재정분권과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등 이런 현안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12조 원에 가까운 재정분권을 통해서 15개 시군과 대한민국 228개 잘 사는 지방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의 논산시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 그리고 세일즈 시장, 그리고 일 잘하고 공약을 잘 지키는 1등 시장, 청렴한 시장, 이러한 칭호들을 주었는데요. 이러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대한민국 충남을 중심에 만들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황명선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네, 각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출마의 편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가 대표 공약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정책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충남 현안에 대해 2번의 공통 질문과 후보 간 자유주제로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토론 중에 인신공격성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진행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책 토론입니다. 각 후보는 6분 30초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1분 30초 이내로 공약을 발표해 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각 후보가 공약 발표를 마치면 상호 질문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발표자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후보부터 정책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명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남도를 대한민국 중심, 실질적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당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북의 시군이 골고루 잘 사는 충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이 주인인 이 자치분권 충청남도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도민들의 더 나은 삶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 우리 가족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도정의 가장 큰 목표여야 합니다. 저 황명선은 약속합니다.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 15개 시군에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봄의 서비스는 국가 영역, 정부의 영역입니다. 365일 24시간 돌봄 서비스 센터를 15개 시군에 모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제 글로벌 해외 연수 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충남도의 청소년들한테 글로벌 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삶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 문화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확대하겠습니다. 충남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제 50만 이상 정도 되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공연 기획들이 오는데요. 농어촌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화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 농업인들까지 다양한 문화적 혜택,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이제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제 반려동물 보호센터와 반려동물 파크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쉼터입니다. 규모 있는 각 시군마다 힐링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요. 365일 24시간 아동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도민들의 황명선을 선택하면 내 삶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황명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양승조 후보 상호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황명선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민선 측이 성과가 있다면 황명선 후보께서 15개 시장군수님의 협의회장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공약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좋은 공약을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아이 꽃돌봄센터 문제, 네.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 양승조는 옛 도지사 관사를 24시간형 365일 어린이집으로 내서 충남 아이 키움들을 개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무상보육을 했죠.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처음 했는데 이와 같이 아이 키워준 충남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꽃 돌봄센터 외에 이런 아이 키워준 충남을 위한 어떤 정책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지사님 관사를 24시간 돌봄 서비스 만든 건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논산시장 하면서 아이꽃 돌봄센터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되는 곳이거든요. 네. 저녁 8시 이후 밤 새벽도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이게 아이꽃 돌봄센터는 운영이 됩니다. 특히 이 도지사로서 저희 논산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정책은 예를 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네. 수요와 그 부모님의 대상은 똑같은데 차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부 하나는 보건복지부라고 해서 대상은 똑같은데 차별을 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시장 군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표준 이 그 교육비를 지원해서 차등 없도록 했는데 조금 더 진도 나가서 예를 들면 학부모들에 대한 이 그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활동비, 체험비 이 부분도 저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이제는 아이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정책들이 우리 충남 도정에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청남도가 우리 후보님과 함께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의 차이를 없앴죠. 예,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차이를 없애서 현재로서 대한민국의 표준 보육교육과 표준 유아교육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충청남도.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어떤 그 특활비 문제도 어떤 형평성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함께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문화적 삶이 저녁 있는 삶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으신 그 공약으로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17개 시도에서 문화체육부지사가 있는 유일한 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이 융성하고 문화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충청남도 도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해 쓰는 여건을 만들자. 품격 있는 도민이 되자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예술인은 전혀 있는 삶이 같은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 충청남도는 이미 도립미술관을 개관했고 도립미술관을 24년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도립예술의 전당을 한 1200 정도 투입해서 한 27년도 할 예정인데 이런 문화 관련해서 SOC죠. 이런 것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문화부지사를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충남도민들의 문화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15개 시군에서 느끼는 그런 현장의 감은 다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헌법에 행복 추구할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황명선 후보 정책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승조 후보 정책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여러 가지 그 공약을 내셨습니다만 5가지 공약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성과 경험을 축적을 해서 미래 100년을 준비한 단체에서 몇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R&D 직접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 미래 신산업의 어떤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저희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서 입지구간 200개, 창업기업 매출 8,300억 원, 연구소 기업 20개, 벤처기업 1,400개, R&D 인력 5천여 명, 특허처럼 5,000개 등 미래 신산업을 주도하는 R&D 집적센터를 완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서해선이 예전에 정부 발표면 서해선, 홍성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환승을 해서 서울까지 가라고 발표했지만 저희 민선 7기 220선 도민과 함께 또 우리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서해선 직결, 서해선이 서울로 가는 직접 연결되는 우리가 국가 초점화 구축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서해선 서울 직결 문제를 조속하게 직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하고 충남도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또 혁신도시가 2020년 11월에 지정됐지만 아직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혁신도시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내포 혁신도시를 환화이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대한민국 산업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충남은 유일하게 공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충남 도민과 함께 충남 서산공항 건설이 우리가 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에 들어갔고 금년에 예산안이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안 반영을 축으로 해서 예타 통과를 무난히 하고 26년까지 서산공항을 완성해서 우리 서산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충남도민이 하늘길을 열 수 있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또 충청권에만 지방은행이 부재합니다. 이런 지방은행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 여유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충청권 지방은행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양승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황명선 후보 상호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우리 충남 도민들은 그리고 충남도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 도민과 우리 충청남도는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균형 발전 이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역차별을 돼서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게 올 수가 없었죠. 혁신도시 이전이 지정이 안 돼서. 그렇죠. 그때 우리 도민 여러분들 함께 참여했고 또 지사님과 시장 군수님들 함께해서 굉장히 큰 균형 발전 이 개정법을 만들어냈고 저는 또 그 균형 발전 특별위원으로서 또 함께 그렇죠.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즌2가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이제 그 시즌 1에 부족했던 이런 내용까지 보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 후보님 말씀에 아주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혁신이 지정이 될 때 우리 황명서 후보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장 교수님이 함께 힘을 합해준 거에 커다란 의미가 있고요. 또 특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죠. 그런데 혁신도시 지정이 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은 비수도권 전체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빼고는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공통된 사항이라 혁신도시 지정이 난이도가 10이라면 공공기관 이전은 난이도가 2, 3도 안 될 정도죠. 네네. 일단 그 광역시장도시장과 연대에서 비수도권 연대에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공공기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이 중앙정치권과 연계해서 공공 이전을 촉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강력한 추진력 갖고 또 해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충청권의 우리 황해권 개발, 관광산업 핵심이 우리 충청남도의 그 이제 시대를 맞이할 텐데요. 그러니까 굴뚝 없는 산업이 결국은 이제 관광산업일 텐데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관광재단 출범을 또 시켜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황해권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의 다양한 관광과 역사 내용이 있는데 함께 묶어서 해야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의견도.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충청남도가 보령 해제 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또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1991년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바로 본계약이 체결되는 등 어떤 관광지 개발로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거기에 서산 공항이 건설되고 해미성지가 국제성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해권 중심의 어떤 관광지 개발을 우리가 추진하고 말씀하신 관광재단을 우리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이걸 축으로 해서 한번 충남 문화 강도로 만들어보자, 관광 강도로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 이식이고요. 이거 나가서 공주 부여라든가 백제의 고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방에 수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충청남도야말로 문화, 관광 강도로 만들어보자. 여기에 한 가지 좀 우리 지사님한테 덧붙이면 지금 이제 주신 말씀에 거의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 백제문화권 같은 경우 부여 공주가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백제권에 거의 다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저희 논산만 하더라도 그렇고 청양 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백제문화권 사업도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 축전이 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역사가 곳곳에 다 있거든요. 네. 주도적으로 그 두 도시가 하더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후년에 백제문화 세계 대백전으로 우리가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계기로 해서 준비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백제 문화권을 더욱더 융성하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백제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종 문화 내지 왕족 문화가 있잖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유교 문화를 축을 해서 우리가 충남 전체가 한번 관광 문화 강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추가적인 쟁점은 주도권 토론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토론에 이어서 충남 현안에 대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충남 민심은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충남이 합계 지지율 차이가 6.12%에 달해서 전국 합계 지지율 차이 0.78%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 민심을 되돌릴 최우선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양승조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먼저 대통령 선거를 뽑는 대통령 선거와 도지사를 뽑는 그 도의사 지방선거는 틀립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가 누가 더 도지사로서 220만 충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남 미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이게 도지사를 선택하는 하나의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양승조는 옆에 계신 황명선 시장님과 함께 또 260만 도민과 함께 정말 충남이 민선책에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엄두도 안 냈던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을 해냈습니다. 또 충남의 서산공항을 우리가 해낸 겁니다. 또 장항선 복선전철이 수십 년간 수건 사업인데 장항선 복선전철, 장항선 복선을 우리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홍성에서 화성까지 하는 서해선을 서울로 직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밖에 대한민국 선도진 정책을 대한민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16만 5천 명에 달하는 농어민 수당 재민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더 행복한 주택 건설 등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냈고 또 미래성장 당력 창출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일 뿐만 아니라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 220만 주민들이 어떤 권익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삶을 향상시키고 미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판단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전환시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명선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라는 이 프레임이 강한 선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선택을 했죠. 그러나 이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은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또 요구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인수위부터 시작하면서 이 지지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보통 당선되면 70%, 80%, 문재인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70%, 80%였는데 지금 40%대에서 50%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충남 도민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람의 가치, 우리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민주당이 민선 5기 때부터 6기, 7기까지 참 잘해왔구나.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민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적으로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바로 민주당 정부이구나, 당이구나. 이렇게 우리 도민들은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 교체, 대선과 이제는 미래로 가는 이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우리 도지사, 저 황명선, 그리고 또 우리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만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자가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양승조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 198개 국가에서 198위의 저출산 문제, 또 초고령화세로 치닫고 있는 고령화 문제, 또 극심한 사회 양극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충청남도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정말 심각한 이 과제를 보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사회 양극화 해소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 대책을 만들고 현재는 사회 양극화 대책 담당관을 만들어서 이런 그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충남 도정의 커다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220만 충남 도민이 전체가 사회안전보험에 가입되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도민이 사회안전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죠. 여기에 16만 5천 명에 달하는 우리가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도입했고 가장 최고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80만 원이요. 네. 거기다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 광역화를 우리가 한 바가 있고요. 또 장애인 힐링센터를 태안의 안면도에 전국 최초로 우리가 만들고 있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 발달장애인들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한번 힐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여하튼 사회 양극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과제할 수 있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여기서 도정에 반영한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 4년 동안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정말 아주 헌신적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도민들의 양극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우리 그 시민과 우리 충남 도민들의 삶의 격차는 갈수록 커집니다. 우리 농어촌 지역에 주로 보면 양극화 현상이 바로 교육,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한 의료, 서비스, 막 이런 것들이 이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충남 도민들이 부족한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양극화 현상을 저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문화도지사 둔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고요. 그러나 다만 15개 시군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여건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에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논산에서 최초의 글로벌 해외 연수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을 다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교육적인 부족한 여건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로 더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족한 교육 여건, 평생학습의 여건, 문화적인 여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영역을 좀 줄여서 최대한 우리 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 충남 도정의 핵심적인 과제로 가는 게 저는 우선적인 정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에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양극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계층 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죠. 심각하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도 문제 심각하죠.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 심각한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우리 또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충청남도가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 동안 2,785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5조 2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외투 기업도 45개 기업에 한 21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는데 사실 그 이명박 정권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충청남도에 이전한 기업이 250개에서 최대 한 278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분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규제 완화를 더 유지되는 관계로 지금 우리가 많은 기업을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한때 278개 정도 되는 수도권 기업 유치가 현재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3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우리가 비수도권 아니면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시키면 안 되죠. 제가 2010년도 논산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그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 그런 의미에서 균형발전 대한민국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자라고 해서 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공기관 이전부터 했는데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에 이전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 오기로 돼 있던 기업들이 다시 리턴하는 서울 수도권으로. 양승조 후보 굉장히 주도권 잘못된 토론 것이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황명선 후보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특히 서울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 그런 의미에서 메가시티라는 그런 논의가 만들어졌고 부울경이 지금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여건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충남도 메가시티에 대한 협약은 있는데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저는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뛰어넘어서서 이것은 목적이고요. 이 법률적 강한 자치단체를 초광역,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세종, 충북까지 함께 충청 균형발전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자라는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서울 수도권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좀 논의하고 싶고요. 또 4개의 시도가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충청남도와 대전이 부족한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균형 발전,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이 논의도 해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15개 시군이 우리 모든 시군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균형 발전하는 충남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권 균형 발전 광역 자치단체 구성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청남도 또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황명선 후보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예, 사실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에 대해서 단위 시도가 없는 균형발전 특별희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룡이라든가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예, 홍성을 제외하고 9개 시군에 연 150억 원씩 한 10년간 1,500원을 지급하는 게 이 균형발전 특별희계이고 이걸 통해서 조금이나 불균형 발전을 좀 시정하겠다. 거기에 이제 시장도 잘했지만 동남권이라든가 서해권, 이 내륙권 아니면 북부권에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을 짜서 15개 시군이 먼저 균형 발전이 체결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예, 말씀에 충청 광역 메가시티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가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청권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하나의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부울경이라든가 대구, 경북이라든가 광주, 전남에서 이런 축을 마련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이제 충북과 충남, 세종, 대전이 이미 4개 시장도시사가 여러 가지 협약도 맺고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진행 중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특별자치단체 조합은 기본적으로 광역 메가시티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광역 메가시티에서 특별지방자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충남과 대전시장이 어떤 균형 발전이 꾀하자는 것은 적극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메가시티는 하나의 우리 경제에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이고요. 서울 수도권과 중요한 것은 이 균형 발전, 충청권 균형 발전 이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 안에 이런 내용까지 메가시티까지 포함해서 다룰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보령, 서천, 우리 청양, 부여, 공주, 금산, 계룡 이렇게 많은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이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도정 시간을 돌이켜 보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들이 좀 이렇게 살펴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특히 기업 유치하면 전부 다 이렇게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많이 오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오기는 하는데 결국 살기는 또 경기도에 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봐지는데요.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골고루 잘 사는 충남이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의 4년의 성과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좀 100번 동의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논산 계룡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논산도 지난 몇 년 동안 인구가 쭉쭉 빠지잖아요. 네, 그럼 논산만이 아니고 대개 이제 군 단위가 다 그런 상황인 거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논산 국방산업단지의 앵커 기업을 유치해서 어떤 국방산업의 집적지, 메카로 만들어서 지역균형 발전을 깨보자. 또 예를 들어서 태안 같은 경우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니 30년 만에 그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1조 3천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 효과만 해도 한 2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균형 발전 하나를 깨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충남 현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소형 모듈 원전과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대선 이후 충남의 화력발전소에 소형 모듈 원전, SMR 설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심이 크게 요동친 바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충남 사드 배치설이 불거졌습니다. 앞으로 도지사가 되신다면 두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황명선 후보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사드 왜 꼭 충남에서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드 문제도 그리고 SMR 소형 원전도 마찬가지로 우리 충남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단호히 배척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도민들과 함께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특히 SMR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아직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화력 전력의 반을 우리 충남에서 미세먼지와 분진,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지속 가능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 중립 도시로, 정의로운 탄소 중립의 도시로 나아가야 우리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SMR 그리고 사드 단호히 배척합니다. 네, 다음은 양승조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예, SMR 소형 원자로 문제와 사드 배출에 대해서는 황명선 후보님과 그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 현실화된다면 정말 220만 도민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SMR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용화는 한 2035년에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더구나 우리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현재 화력발전소가 59기가 운영 중인데 무려 29기가 충청남도에서 가동 중입니다. 그 때문에 초미세먼지 배출량률이, 온실가스 배출량률이 이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위라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았는데 이런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SMR 소형 원자로가 배치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우리가 원칙적 문제도 우리가 이걸 수용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화력발전소가 지금까지 30년, 40년 우리 충남에 배치될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게 안보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드 배출해서 한때 중국에서 한한령을 내려서 했을 때 실상 피해 금액이 21조, 22조라고 그 평가가 있었는데 이거를 수도권 문제 때문에 충청에 배치한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단연코 거부하고 싸우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자가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최소한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황명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3월 9일 대선 때 우리 충남 발전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공약과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는데요. 우리가 도민들, 국민들한테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충남의 공약들은 우리가 도지사가 되면 4년의 도정을 이끌게 되면 그 함께 존중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의 우리 민주당의 정책 가운데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적 확대, 그리고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냥 쌍수 들고 그냥 막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단돈 10만 원도 20만 원도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갖고 하는 제도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국민의힘에 있는 정당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천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우리 후보님과 민주당이 약속한 것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현 정부 정책에도 지방정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 우리 지방정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뭐가 충남의 발전과 220만 도민의 어떤 삶이들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과 후보님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촌 기본소득을 말씀하시는데 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도 아시겠지만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전라남도와 함께 농업 기본소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2년 가구당 80만 원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개선이 돼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가족이 1인 이상일 때 1인당 4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4인 가족은 이게 135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아시는 공익형 직불금이 120만 원입니다. 이게 합하면은 최소한 200만 원에서 200수십만 원인데 이러면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가 지나고 있는 농어민 소득을 농민 수당제도를 확대한다면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제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농어민 수당은 참 우리 혁신적으로 또 지사님과 우리 시장 원수들이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어요. 다만 농촌 기본소득은 이제는 농어민 가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농어촌에 사는 예를 들면 면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까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시범적으로 해서 그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방 소멸이 극대화되는 핵심적인 그 요소 아니겠습니까, 지역? 오히려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촌 기본 소득까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 점에도 뭐 취지에 동의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작년까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가구당 80만 원 지급했는데 금년에 이미 개선을 해서 개인당. 2인 이상이면 45만 원 지급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 뭐 1, 2년 동안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가구당이나 지사님하고 인원수에 시장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인원수로 예, 전체 인당 지급하는 게 우리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인당 기본소득 농어민수당 지급하는 중간 형태가 이미 된 거죠. 2인 이상은 이미 개별당 우리가 40만 원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말씀하신 농어민 기본소득제가 상당 부분 구현되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개선이 되면 그런 기본소득 취지가 예, 실현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예. 뭐 시범적에는 이미 예. 실현되고 있는 거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만 보강하면 예. 되는 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가 예. 지사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동 수당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 수당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논산에서 하는 이제 평생학습 기본 소득 지원금 제도라는 게 있고요. 또 어르신들 노령 수당까지 잘 우리가 충남도에서 설계를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 핵심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델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이미 이제 충청남도가 대부분 하고 있죠. 그래서 충청남도 대한민국 최초로 광역 지방자치에서는 충남의 아가수당, 행복키움수당을 해서 36개월까지 이미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다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무상도 같은 체제인데 또 여기에다 우리 충청남도가 이미 이제 확정된 게 23세에서 25세에 이르는 청년들에게 청년 희망카드를 만들어서 이 지급할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사님 하나 더 여쭙게요. 지사님 참 정책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만 아쉬운 게 청소년 정책들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농어촌 지역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문화적 혜택이나 교육적으로 부족한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시장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했던 이제 글로벌 해외연수 중학교, 고등학교 선행 역사문화 탐방 형태로 해서 중국 상해나 일본 오사카 교토의 나라를 우리 논산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차별받지 않고 모두 다 갑니다. 그리고 BTS도 논산에 왔어요. 청소년들이 문화공연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정책, 구체적인 정책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글로벌 해외 연수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충청남도가 대개 청소년이 학교 생활과 되게 일치합니다. 이 시기적으로. 근데 충청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서 세상 소통 카드라는 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서 교통이라든가 황명선 후보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정치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이어지는 답변은요. 네, 양승조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조 후보가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이미 지난 3월을 계기로 해서 그 고령화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네. 42만 명 정도가 되고 우리가 서천이라든가 부여청양은 이미 한 초고령. 37%, 38% 정도 이제 초고령 사이에 이미 진입을 했죠.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어르신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않은 어르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이미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인 빈곤율이 한 60%가 넘거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분 중에 6분이 빈곤 상태에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65세를 따져 전국적으로 42% 정도인데 그래서 어르신들 삶에 대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가꾸어 주시고 읽어주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와 아니면 지방정부 합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한 70% 되는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재 한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네. 아마 이번 인수위에서는 이거 40만 원을 증액시키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어르신이 한건 충남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어르신들 이동권 경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등 무료라는 사업을 이미 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 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객선 운임이 무료죠. 예. 물론 이건 장애인 전체, 국가유공자 전체에도 시내버스 무료화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4월 1일부터는 18세 이하 청소년도 무료라는 사업을 했는데 또 어르신 놀이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 놀이터를 통해서 심신을 건강하시라는 거였는데 이와 같이 어르신 정책, 특히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어르신 노후가 품위 있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 우리 그 황면수 후보께서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에 다른 어떤 정책이 있으신지 한번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4년 동안의 도정의 성과 가운데서 어르신들에 대한 삶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함께 도정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경제적 빈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이 27만 원, 공공형, 시장형 뭐 등등 뭐 다소 금액은 틀립니다만은 국가적 국비도비 시비의 이런 사업들로 해서 저희 논산 같은 경우는 한 1,500분 정도 하는데요. 늘상 그런데 한 3,500분 정도 한 2배 가깝게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어르신들한테 공공형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우리 도에서 네. 시장 군수들과 함께 예산을 만들어서 한 분도 탈락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어르신 일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제안을 꼭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르신들 공익형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 일자리가 투입되죠. 충청남에도 국비도비 시군비 합하면은 한 1,300억 정도가 넘게 어르신 네.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기초연금만 하면 한 1조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충남이 민선책이 저 양순주와 함께한 정책 중에 아주 자랑스러운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출산율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이대로 가면 민족이 소멸할 줄 모른다는 아이들 민족이 소멸하지 않습니까? 198개국가에서 198의 출산율 문제, 출생률 문제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출산율을 극복하는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혼한 사람이 출산율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 1.75명 정도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 여건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직업입니다. 두 번째 주거 문제죠. 그래서 충청남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일명 꿈비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5평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25평형의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세 15만 원도 아이가 한 명 타면 7만 5천을 충청남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아이가 2명은 15만 원을 전액 부담합니다. 한 네. 10년 정도 안심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민선 7기 동안 하면 1,015호를 915는 짓고 바로 7월달이면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저는 앞으로 이런 충남은 더 행복정책을 충남에서 한 민선 8기가 된다면 한 4,000호 정도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 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1년에 충남면 더 행복한 주택을 한 20만 채 정도 진다면 어떤 신혼부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바로 저출산, 저소득을 극복하면서 청년 주택 문제 나름대로 이 주거 취약계층에 나름대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굉장히 잘하신 정책입니다. 근데 다소 조금
15개 시군에 더욱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이것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문제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결국은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심각하게 대안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인구 대책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 실천적 방안들로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충청남도는 작년에 한 1,771명이 줄었는데요. 이게 저는 사회적 감소가 아니라 자연 감소가 가장 기인하고요. 충청남도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도 맞은 몇 개 안 되는 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가 주거라든가 문화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네. 이것으로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주도권 토론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황명선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명선입니다. 저는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들의 살을 확 바꿔놓겠습니다. 기분 좋은 키다리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시군에 하나씩 우리 큰 시민 힐링공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폭력학대 대응신고센터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부족한 교육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레이 연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이제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반려동물 파크와 함께 동물 보호센터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되는 충청남도 시군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아동 병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글 모르시는 어르신들 모두 다 문맹률 제로되는 도시 만들겠습니다. 세일즈 시장, 일 잘하는 시장, 약속을 지키는 시장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키다리 도지사 황명선 되겠습니다. 네, 양승조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을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민선 측의 충남 양승조 도지사와 우리 충남 도민이 함께 이루는 성과는 결코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든가 농업민수당 등 전국 최초의 제도를 마련해서 강력하게 실행했고 충남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KBS 방송국 설립 추진, 아니면 서산공항 건설도 하나하나가 아닌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천안에서 KTX R&D 집적센터를 완성하고 서산공항을 완성하겠습니다. 서해선 직결을 충청남도가 반드시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장안선 전철 복선화 우리가 함께 해내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특히 성안 종축장을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해서 이를 성안 종축장을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하나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저 양승조가 1등 충남, 1등 도지사로서 충남 미래 성장의 창출을 확보하면서 더행복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MBC가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 경선 토론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